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를 해요. 이거 공수처의 체포 이거 부당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따져주세요.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가 부당하면서 법원에 석방해달라는 요청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다 청구해서 여기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형사 32 단독 재판부 배당됐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신문이 끝나도 판사가 판단할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이 심사 들어가면서 한 말이 영상으로 지금 속보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지금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을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당초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사실은 기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체포 적부심 이런 관련 질문. 근데 당시에는 이런 거 고려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또 변호인들은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구한다. 이렇게 약간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제 직접 청구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이렇게 출석해서 뭔가를 얘기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소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소정욱 변호사. 체포 적부심 청구는 왜 한 겁니까? 지금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그 공수처가 내란대 수사권이 있느냐. 예. 옛날에 공처법 만들 때 저도 여러 데 공청회나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예. 공처가 그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우리 법에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내란하고 외환죄밖에 없죠. 예. 다른 거는 소추 특권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란 외환을 여차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안 넣은 거죠, 그게. 왜? 공처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어. 공처는 검사나 경찰들 자기 가족 감쌀 때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내란 외환은 능력도 안 돼. 검사가 몇 명 안 되니. 예. 그때 의도적으로 내란하고 외환을 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어. 논리가 뭐냐? 우리는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예. 관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련 사건은 뭐냐? 직권남용을 실제 수사하다가 예. 뭔가 이게 인지가 될 때 관련 사건이잖아. 예. 근데 직권남용도 수사한 적이 없고 예. 할 수도 없어요. 어. 소추특권 때문에. 예. 상상 속에서만 관련 사건이라는 거야. 어. 실제 관련 사건도 아니고. 예. 이런 얘기 누가 이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문제 삼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다. 수사권이 없으면 예. 체포가 부적법하잖아요. 아. 이게 첫째 이유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관할 문제인데요. 예.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예. 기소할 수 없는 거는 전부 중앙지검으로 넘기됩니다. 중앙지검 검찰. 예. 예. 지금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죠. 어. 내란돼서 기소할 수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중앙지검으로 넘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앙지검하고 대응되는 게 중앙지법이에요. 어. 근데 왜 서부로 갔을까요?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서 받았는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진보 성향의 판사가 우리 법 연구에 영장하고 중앙에는 수사권 인정 안 해준다고 판사가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영장 담당이. 예. 이러니까 이게 피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 그다음에 관할도요. 예. 기소권이 있는 거는 관할 조문이 있거든요. 예. 이래 돼 있어. 중앙지법에 창설적 관할이 있고 단서에 보면 이는 기소권이 있을 때 그다음에 범죄지거나 증거의 소재지거나 예. 아니면 이게 피고인한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 형소법에 따른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 형소법에 따른다는 건 주소지 된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특별한 사정이 구속된 거나 예. 그게 없잖아. 어. 아무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게 서부의 관계 애초에 부적법하다 이거. 이 두 가지 이유로 다투는 거예요. 자, 김상일 네. 변호사 지금 소정욱 변호사는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 부분 이 자체가 없는데 왜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느냐.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를 왜 또 하필 서부지법에다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문제 있어서 이거는 체포가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이 주장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속 체포 적부심 청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청구 이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법에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주장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해야 되냐? 예.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가 판단을 했어요. 수사를 하라고. 예. 근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사법부 위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대 국가에서 사법 시스템 위에 쓰겠다는 건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국가를 깨겠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무정부를 하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주장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어쨌든 논리적인 뭐 주장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 다퉈볼 수는 있어요. 요즘 뭐 절차대로 지금 네, 사실 절차대로 청구를 한 다투면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면 되지 지나치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뭐 불행한 사태가 이렇게 촉발되도록 하는 것은 나쁘다. 저기 과천 주변에서 지금 뭐 분신 사건이 있었는데 예, 어제 이게 이유가 정확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런 정치 갈등 때문에 촉발된 거라면 정치인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할권 문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형사소송법하고 공수처법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닌데 별 그 법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 모든 국민이 법대를 가셔도 될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분명히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에다가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좀 약간 원칙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이 어떤 건가를 좀 이렇게 판사분들 몇 분에게 제가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속 관할이냐 임의 관할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속 관할이면 무조건 거기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거기 말고 나다른 예, 데안 된다. 임의 관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법상에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다는 판단 뜻이라는 여부를 좀 둔 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신 분들은 이거는 전속 관할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판단을 할수 있는 거다. 판단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조차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부지법에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내준 겁니다. 근데 중앙지법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예. 법관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법관은 개인의 역량과 도덕과 소신과 뭐 법관으로서의 어떤 양심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예. 때문에 판단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앙지법에서조차 이걸 인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한 주장은 굉장히 명분을 잃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인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예. 그 주장이 강화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위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관들 간에 이런 대척적인 상황이 오면 대법원이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공수처에서 대법원의 항소를 통해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시청자 들어보셨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아마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양측이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런 주장들과 공방을 하고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쟁점 지금 두 분이 사실상 정리를 좀 해주신 셈이 됐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그런데요. 이 체포 적부심 심사와 관련해서 이 체포가 된 뒤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설명돼서. 그런데 이 체포 적부심을 받는 이 시간은 또 48시간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이렇게 체포 구속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인계되고 기록이 오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48시간이란 단시간이 수사가 기간이 주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못하는 곤란함이 있기 48시간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본다는 뜻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체포 구속심을 위해서 기록이 인계되고 돌아오는 시간은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기록이 돌아오는 시점까지 계산해서 다시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공수처가 이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낸 게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법원에 냈대요. 그럼 그때부터 이 48시간 이 시효는 멈추고 최종 법원이 판단 나오면 다시 그때 시계가 돌아간다. 이 뜻이 되겠네요, 지금요. 그럼 지금은 48시간 그 시안이 지금은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 이게 또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많은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관심은 그러면은 오늘 지금 체포 적부심 심사를 벌이고 있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일단 법원이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약간 이런 전망을 내놓더군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죠. 많이 그래요?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 방금 전에 체포했는데 예.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질 법원이 거의 없잖아요. 방금 전에 내가 영장 발부했는데. 아 그러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거의 안 쓰이긴 안 쓰는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경호처를 마치 사병처럼 부리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기 때문에 체포적 부심 안 받아들여질 거고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오죠. 변호인단이 네. 작전을 완전히 잘못 짜고 있어요. 거의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변호인단 생각이면. 소정 변호사, 이 변호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제가 이제 96년에 시험대가 변호사를 했는데요. 예. 솔직히 체포적 부심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한 번도 이걸 담당해 보신 적이 예. 없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오. 체포적 부심을 이거 합의부로 갈 거라고 잘못 방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합의부 아닌데. 단독이잖아요. 예, 단독으로 저도 갔어요. 이게 깜짝 놀라서 형사 전문 저하고 동기 판사 그분도 20몇 년 판사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도 단독인지 합의지를 몰라. 그래서 이게 예거를 막 뒤져보니까 예. 단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게 이렇게 사례가 그러니까 많지. 희귀한 제도예요.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아. 근데 체포 적부심이 3개가 있는데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이 하니까 판사 단독이 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체포영장은 저하고 동기인 판사가 발부했잖아요, 서부에. 예. 한참 선배가 발부한 걸 16년 후배 판사가 혼자서 이게 적부심을 심사한다.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단독이니까 혼자 하는 거죠. 한참 후배예요. 뭐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44기고 그분은 28기야. 아무튼 뭐 기수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예. 상황은.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저는 법리만 놓고 보면 이게 인용해 주는 게 기각 체포 적부심에서 아. 인용해 주는 게 맞아요. 이 체포 불법 체포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모르죠. 같은 게 선배 판사가 한 걸 후배 판사가 뒤집는 게 또 여론도 있고 이게 또 같은 판사하고 엄청나게 압박은 받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또 예,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만 보고 예. 여론이나 이런 거 이게 자구우면하지 말고 음. 원칙대로 하면 이게 이 체포는요 누가 봐도 이게 불법입니다. 저는 인용해야 빨리 대통령 석방해 주는 게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정 그 변호사는 누가에 저는 안 들어가나 보네요. 소정 변호사는 지금 법적인 판단과 함께 본인의 어떤 생각을 살짝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손정혜 변호사 이런 글쎄 이게 드문 경우라 그러는데 이거 언제쯤 결과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보통의 경우에는 판단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체포영장이라는 건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발부하는 영장이기 때문에 그 적법 요건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적법하다라는 판단이 이제 바로 뒤따를 수 있는데 현재는 수사 관할권이라든가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양쪽에서 오랫동안 지금 변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의 사건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예. 통상 예정되는 건 오늘 안에 판단을 내릴 오늘 수 있다. 자정 전에는 나올 걸로 네, 봐야 다만 됩니까? 이제 그 공방이 길어지고 종결이 좀 늦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또 내일 새벽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상식적으로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반상식적인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부지방 판사 3명이 적법성을 담보하는 결정 하에 발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매우 말씀드릴 드문 수 경우다, 있고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법 31조는 예.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관할 규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소 제기는 지금 공수처가 할 수가 없고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준용 규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상 이 피의자 피고인의 주소지가 관할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체포영장이 누가 봐도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불법이 지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세 분께 잠시 당부를 드리면 이 법률적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형법, 형사소송법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 최근에 이런 시사 상황, 정치 상황을 많이 보신 분들은 뉴스와이드를 보시는 시청자 대부분은 제가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지만
오늘 뉴스와이드를 오랜만에 보셨거나 드물게 보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께는요 가능한 아주 쉬운 평이한 용어로 전문 용어는 가정한 배제하고 평이한 용어로 논평을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더욱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잠깐 당부드리고요.